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엄동설안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난방비를 아끼느라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대표님. 네네. 이번 겨울에 정말 1월 들어서 연초부터 엄동설안 많이 춥습니다. 예. 뭐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예.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그 고지서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예. 이제 난방비도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아마 주부들은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예.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해도 무슨 난방비가 이렇게 올랐느냐고.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?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통해서 이제 가스 공급이 이제 줄어든 거죠. 가격이 네, 오르고. 그렇죠. 예. 예. 가격이 오른 데다가 그동안에 또 문재인 탓이 큽니다. 문재인이가 적당히 올릴 건 올렸어야 되는데 예. 안 올리고 그냥 놔둬버렸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오르게 되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. 네, 러시아가 세계에서 그 가스가 중국, 미국, 뭐 러시아 이 3대국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죠. 네, 근데 이 유럽은 올해 굉장히 날이 따뜻하답니다. 온난화 현상으로 네, 뭐 그래서 따뜻해갖고 가스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추우니까 갑자기 또 공급도 줄어들고 하니까 가격이 3배까지 이렇게 오른,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은 그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인 측면에다가 문재인이가 엉터리 없이 한 거, 그 후유증이 같이 엎친 거라고 봐야죠. 그렇다고 적당히 봐야겠네요. 그때 국제 시세가 오를 때 우리도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우리도 에너지 절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하나도 안 올렸어요. 문재인은 왜 안 올렸습니까? 자기 있을 때 좋은 거는 다 하고 나쁜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. 했지, 안 해. 네. 뭐 좋은 거, 뭐 생색내는 거,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폼 잡고 이런 건 다 하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자기한테 노동개혁이라든지 불리한 건 하나도 손에 안 댔어요. 노동개혁은 계획이 아니라 계획, 그분들을 뭐 계약이죠. 민노총을 네. 상전으로 모셨는데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그 포탄이 한꺼번에 지금 이 새 정부에 떨어진 건데 윤석열 정부가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 여야가 지금은 니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뭔가 대책도 좀 세우고 에너지 절감할 때는 좀 하고 예. 또 과도한 또 중간에 뭐 정유사나 가스사들이 혹시 좀 중간 폭리를 좀 취하는 점이 있는가 예.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푸틴 책임이네요. 그렇죠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면서 그냥 가스라든가 이런 그렇죠. 거, LNG 네. 이게 수출이 중단돼 버리니까. 그렇죠. 그런 게 전쟁을 안 컸고. 일어났으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오를 리가 없죠. 문재인이가 탈원전한다 해갖고 뭐 LNG다 뭐 이런 것만 왕창 늘렸잖아요. 그렇죠. 예. 탈원전하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대신에 예. LNG 가스로 대신했잖아요. 근데 지금 가스가 올라버린 거예요. 가스가 예. 그냥 10배 막 이렇게 올라버렸다고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 인간이 탈원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. 예. 그러니까 대선제로는 안 올려버렸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가지고 대선이 끝나면서 3월에 대선 아니었습니까? 예. 지난해. 그렇죠. 4월에 올리고 조금 또 5월에 예. 7월에 12월에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다 떨어져버린 거예요. 현실적으로. 싫은 건 다 네가 해라. 예. 자기는- 4월에 올린 것도 자기는 윤석열 생색만 하고 양산에 가서 자기는 따뜻한 데 가서 불 쬐고 놀고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풍산개 개값 비싸다고 병원비 만든다고 그것도 쫓아버리고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파렴치한 사람이죠. 유럽도 예. 보니까 그런데 난방비를 많이 올렸네. 영국 같은 데는 2021년에서 2022년 6월까지 89%나 올렸고 예. 프랑스도 26%, 예. 미국도 22%, 일본도 36%나 올랐네. 외국에는 많이 근데 우리는 올렸습니다. 4.6% 안 올렸다고 합니다. 올렸어요. 예. 그 대가를 세상에 점심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? 공짜 점심은 없다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했잖아요. 지금 우리는 올려야 될 때 안 올린 거죠. 그래서 저 동네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. 지집 네. 앞에. 시에서
지난달부터 한 달째 밤에 불꽃 축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요? 밤에 크리스마스 때 또 전등 불 켜놓은 거를 지금까지 켜놓고 있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떠냐? 에펠탑 불까지 껐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우리는 흥청망청한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런 것도 절약 캠페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한전 공대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천문학적 돈 쏟아붓고 그런 모든 지금 후유증이 쓰나미가 돼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. 지금 다음 달에는 아마 또 더 오를 겁니다. 아니, 한전도 지난해 2022년에 30조 적자 났는데 네. 올해도 18조가 적자 났어요. 그렇죠. 적자가 지금 네. 예상이 되고 네. 있으면 결국 또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? 올리지 않은 이미 방법이- 올렸지만 또 올려야 하는 그렇죠. 거고 가스공사도 지금 10조란 말이에요. 예. 지금 이달에 나온 것은 예. 12월 분이 그렇죠. 나온 거예요. 지금 12월에 1월에 따뜻한 이렇게 추운데 그럼 2월에는 얼마나 더 나올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3배가 지금 올랐다고 이건 뭐 그러는데 폭탄이 아니라 뭐 그렇죠. 수소탄이 떨어지는 그렇죠. 겁니까? 2월에는? 웬만한 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월 관리비가 100만 원 넘는 시대가 엄마 오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두렵습니다. 금리는 오르지 가계 부채는 지금 뭐 2천조 좀 육박하지 모든 게 첩첩삼중이죠. 그러니까 네. 문재인 때 좀 해놓을 거를 지금 해놨으면은 예. 지금 우리가 대비도 하고 단단히 옷깃을 여미고 외투 입고 내복도 입고 겨울을 맞을 텐데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올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태평성대로 살던 때랑 지금 똑같은 거죠, 뭐. 그러니까 10만 양병설 그 고som 쳤잖아요. 네. 무슨 뭐 일본 같은 외놈들이 쳐들어온다고 10만을 양병하냐 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도 벌써 이제 1년 네. 곧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 과거 정부처럼 문재인 때 늘 했던 것처럼 네. 문재인 정부 책임만을 이제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렇죠. 노릇이 된 거예요. 그렇죠. 네. 또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요. 예.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나타난 것 가지고 얘기하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했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지금 그렇죠. 떨어진다.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네. 여야는 니탓 내탓 하면서 야당에서는 30조 추경해갖고 그 난방비 보조금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을 또 포퓰리즘 돈 뿌리자 이 얘기 아닙니까?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. 지금 시중 돈 땡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또 돈을 30조를 풀어요? 그러니까. 그건 말이 안 되고 어. 다만 이제 취약계층을 좀 돕기 위한 그런 긴급 재정 지출 뭐 이런 거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. 예, 그리고 맞아요. 또 저는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전기요금에 KBS 시청료까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. 같이 붙어 있죠. 그거라도 좀 뗐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전기세로 다 알고 있거든요. KBS 시청료를. KBS 네. 안 보는 사람 많아요. KBS를 누가 봐요? 네, 그러니까. 맨날 이재명만 나오는 방송을 누가 보냐면 문재인만 나오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니네가 따로 받아라. 그럼 저도 KBS를 그냥 리모컨을 그냥 아예 봉해놓고 검사 맡으면 맞겠어요. 아예 안 보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두 개 좀 해서 진짜 국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 이거를 좀 연구하고 진짜 취약계층 왜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이 이런 불행한 일이 나면 안 되잖아요. 지금 이 추운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럼요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결식 아동들 이거 긴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죠. 네,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 이번에 난방비가 예. 뭐 3배까지 오른 데도 있는 것 네. 같은데 대체적으로 한 2배 안팎에서 지금 오른 네. 것 같아요. 네. 이제 2월에는 얼마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위 80% 이하 네. 그 계층 네. 아주 최저 한 하위 20%에 있는 그 계층에서는 월 85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난방비가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난방비를 어떻게 좀 줄여준다든가 그렇죠.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물론 가스공사나 한전이 적자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적자 당장 뭐 그걸 해소할 네.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뭐 이 난방비 네. 이렇게 엄청나게 폭탄을 퍼부었는다고
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어떠냐.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스공사나 한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. 그렇죠. 예. 우리 다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속도 조절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경영 합리화도 좀 예, 하고 해야 합니다. 거기도. 그리고 한전에서 저 나주에 한전 공대 천문학적 돈 주잖아요. 예. 그거 지금이라도 스톱해야 됩니다. 스톱해야죠. 예, 거기다가 그 조단위 돈을 퍼부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? 그게 예. 지금. 그러니까 빨리 합류할 건 하고 정리할 건 하고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보니까 중앙 난방식 아파트랑 개별 난방식이 있거든요. 두 가지가 있죠. 고 박사님은 우리는 개별 난방이에요. 좀 낫네요. 저희들 같은 경우는 40년 된 거라 중앙 난방식인데 그렇죠. 다 이게 예전- 더 올라요. 그런 예, 개별은 일부 끌 수도 있잖아요. 예, 끄면 되죠. 끄면 되는데 안 쓰는 방들 우리는 이렇게. 끌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서울대 아들놈이 저희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중앙 난방식 옛날에 진 것으로 지금 열 효율이 좀 나쁘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것도 열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한 뭐 그런 대책이라든지 진짜 정부에서 할 게 이럴 때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과 손을 잡고 같이 가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줘야지 지금 문재인 탓하기는 너무 늦다. 예, 예. 문재인만 탓하기는 누가 해결해 주냔 말이죠. 예. 네. 그래서 중앙난방 그 도시가스는 38.5% 지난해 그렇게 올랐습니다. 네 차례 올렸잖아요. 그리고 지역난방 여기는 37.8%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덜 올랐는데 또 한편은 야당에서는 또 뭐 이 대안으로 일각에서는 횡재세 네. 그러니까 기름값 같은 건 막 올라가고 그냥 돈 많이 벌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럴 때 이제 서구라든가 뭐 많은 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를 좀 축적했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횡재세는 어떤 겁니까? 저는 뭐 횡재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지금 정유사나 저 은행 같은데 이 정유사도 기름값 올리면서 폭리를 취해서 지난 연말에 보너스를 1000%씩 주고 그래요.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은행도 지금 예금 금리는 낮추고 예. 대출 금리는 높여가지고 그 예대 마진을 앉아서 그냥 천문학적 돈을 챙기고 있어요. 외환위기 때는 눈물의 비데오라고 해서 국민들이 도와줘서 은행이 살았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국민들을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. 그래서 왜 저는 정부가 그런 건 그대로 놔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저는 영업시간도 뭐, 단축해놓고 예, 코로나 어떤 때 식으로든지 횡재세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회수는 좀 저는 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봅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는 횡재세는 이 에너지 값 오른 거랑 좀 포인트가 빗나간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아니 은행 횡재세랑 정유사 이거랑은 조금 지금 빗나가서 지금은 기름값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기름값이 요새 좀 주춤하고 지금 가스비거든요. 가스공사는 폭리를 안 취합니다. 오히려 지금 돈을 못 받아서 난리거든요. 예. 그래서 횡재세는 이재명의 그냥 포퓰리즘 그냥 불만을 달래기 위한 건데 저는 뭐 횡재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은행이나 정유사나 이런 데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정부에서 라이센스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어요. 그러니까. 또 은행이 그 코로나 때 영업시간 1시간 단축했거든요. 예. 그것도 9시 지금 반에 안 하고. 열고 3시 반에 닫는데 그거를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예. 정부는 왜 대출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또 꽉 막아놓는지 모르겠어요.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을 또 뭐 명분들을 대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.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정부 설명 이제 금감 원장이 이복현이라고 검사 출신인데 그분 논리가 일견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시중 자금이 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쫙 은행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나 시중 돈이 말라버려서 멀쩡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니네 은행 금리 올리지 마. 이렇게 한 거죠. 했는데 대출 금리는 그냥 오르니까 대출 금리도 그러면 적정하게 그렇죠. 조정을 해야죠. 그러니까 관치금융이 관이 다스리는 건데 좀 시장 메커니즘을 알면서 관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스타일로 관치를 하니까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힘든 거죠. 은행을 저렇게 폭리하면은 취하면 그 돈은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고통을 겪는
국민들한테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록 정부가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은행을 저렇게 폭리, 정유사가 저렇게 떼돈을 그 긁도록 이렇게 나뭇잎 갈고리로 나뭇잎 긁듯이 정유사가 떼돈 벌면 그게 되겠습니까?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데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이 난방비 폭탄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, 예. 그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거기다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게 그렇죠. 현실이고 그렇죠.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 것 그럼요.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이 난방이라는 게 서민들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겨울에 그러면 추위에 떨고 네. 얼어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정말 네. 이 난방비를 어떻게 네. 올리더라도 적정하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릴 것인지 또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최소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네. 이렇게 보장을 해줄 것인지 여러 그럼요. 가지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네. 가난한 사람을 그 빈부 격차 해소는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는 정부가 이 일입니다. 그 고통받는 사람들, 얼어 죽는 사람들, 이 길거리에 나와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뭐 유류대라든지 가스 뭐 이런 좀 기초적인 지원 이거는 좀 더 늘려서 할 각오가 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